어떤 남자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멀리합니다. 공격적이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대화가 짧아집니다. 초대가 끊깁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런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특정 남자를 멀리하게 만드는 6가지 정확한 패턴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5번째 패턴,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이건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남자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거부감에는 명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특정 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 발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하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축적됩니다. 수십 번의 작은 상호작용 속에서 조용히 쌓이다가 사람들이 그냥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딱 집어낼 수 있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친절하게 굴고 항상 곁에 있어주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계속 나빠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은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생존 패턴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배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인 사회 역학 속에서는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패턴, 보이지 않는 과잉 보상입니다. 이 남자들은 대화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농담을 합니다. 농담이 먹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요점을 말합니다. 방 앞 모든 사람이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먹혔던 말을 하고 바로 같은 말의 2번째 버전을 말합니다. 마치 순간이 자연스럽게 착지하고 숨 쉬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뇌는 지위와 불안의 신호를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읽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누군가가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방해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것 없이도 편안한지입니다. 불필요한 말, 설명, 후속 발언을 추가할 때 여러분은 아직도 방이 충분하다고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등록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규칙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말의 양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 전달됩니다. 적절한 순간에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무언가를 덧붙이는 사람보다 더 큰 무게감을 가집니다. 침묵은 자신감을 신호합니다. 끊임없는 말은 필요를 신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뇌는 필요를 나약함으로 해석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돌이킬 수 없이. 2번째 패턴은 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들을 수 없지만 누군가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과하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이런 말을 전달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이 공간을 차지해서 죄송합니다. 더 지배적인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자세를 조정하는 남자입니다. 누가 듣는지에 따라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면 방금 한 말을 다시 표현하는 사람, 불명확해서가 아니라 즉각적인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 말을 처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몸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끊임없이 공간에 있을 권리를 협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포착하고 여러분을 후순위로 밀어냅니다. 이건 잔인함이 아닙니다. 사회적 효율성입니다. 뇌는 주의를 아낍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주의를 할당합니다. 3번째 패턴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반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상 이 행동은 누군가를 더 호감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파괴합니다. 무제한 가용성입니다. 이 남자들은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즉시 응답합니다. 어떤 계획에도 적응합니다. 절대 일정 충돌이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든 언제 필요하든 그들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한 가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과 경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무도 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별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뇌는 무제한 가용성을 선택지 부족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선택지 부족은 낮은 가치를 신호합니다. 존중은 유용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임으로 얻는 것입니다. 차갑게가 아니라, 계략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항상 조건 없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네 번째 패턴은 마이크로초 단위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즉시 감지됩니다. 반응적 웃음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웃습니다. 빠르고 크고 필터 없이. 반드시 무언가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룹이 웃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 일부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문제는 반응적 웃음에는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움과 맞지 않는 미세한 지연, 약간 강요된 톤, 실제 농담보다 오래 지속되는 지속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 말할 수 없어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모두 포착합니다. 진짜 웃음은 신경학적 사건입니다. 가짜 웃음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그 차이를 표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놀라운 정확도로 구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걸 압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 계속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패턴들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서 발견했다면 댓글로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 5번째 패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패턴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합니다. 선제적 정당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합니다. 이 남자들은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아침부터 못 먹어서 이걸 주문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못 갔어요. 수요일이었고 목요일 일찍 시작이 있어서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를 산 건 다른 옵션이 장기적으로 더 비쌌거든요. 아무도 그 차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계속됩니다.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선택들에 대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상상의 배심원단과의 영구적인 내면 협상입니다. 이 남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판단을 끊임없이 예상하고 일어나지 않은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방어합니다. 자동적으로, 강박적으로.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두 가지 효과를 만듭니다. 첫째, 정당화되는 바로 그것의 주의를 끕니다. 샐러드를 주문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사람들은 이제 왜 샐러드에 설명이 필요한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말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누가 그것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권위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가정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행동이 유효하려면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끊임없이 권한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번째 패턴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진심으로 올바른 일을 하려는 남자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적 친절입니다. 공허하게 들리는 칭찬을 하는 남자들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믿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묻기 전에 도움을 자원하는 사람들, 유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치 있을 이유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의도는 진짜입니다. 관대함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룹은 그 아래에 있는 메커니즘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찰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행적 친절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대가로 분명히 기대하는 방식으로 친절할 때 그 무언가가 단지 승인이든 소속감이든 호감을 받는 것이든 친절함이 멈추고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회그룹은 공개되지 않는 거래를 감지하는 데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스스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위해 자신을 위치시키지 않습니다. 주목받았는지 보려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6가지 패턴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악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어리석지 않습니다. 단 하나하나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환경, 초기 경험, 한 맥락에서는 작동했지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다른 맥락으로 옮겨진 교훈. 하지만 성인 사회 역학은 매우 구체적인 한 가지 방식에서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도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패턴이 표면에서 아무리 다르게 보여도 모두 같은 신호를 방송합니다. 저는 여기에 속한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룹은 소속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장합니다.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확장합니다. 해결책은 자신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거나 거만하거나 다가가기 어렵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패턴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구하는 오래된 습관이 더 이상 그것을 구할 필요감뿐을 없는 사람의 행동을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길에서 비켜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공명했다면 단 하나의 패턴이라도 그것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정보로서. 왜냐하면 인식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무언가를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패턴들 중 어떤 것을 본인에게서 인식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사회 역학, 행동 심리학, 그리고 인간 상호작용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다룹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모든 것을 형성하는 종류의 콘텐츠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